안녕하세요. 에디터 신입니다. 자, 지난주 영상에서 골드만삭스가 뽑아주는 주식 12가지 중에 4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짤막 공지를 드리고 가면 골드만삭스 리포트라고 해서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현업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읽었던 리포트들이고 그런 리포트를 보면서 투자를 많이 했었던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항상 맞지는 않아요. 기업 분석과 투자는 다른 영역이고 이런 리포트들은 각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자신의 의견과 함께 전달해 주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정보를 가장 정제된 뷰와 함께 전달해 주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시장에서도 이 2가지 회사의 리포트들은,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입니다.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 뮤추얼 펀드들 같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꼭 한 번씩은 읽어보는 리포트들이고 이 리포트들을 토대로 뉴스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고요. 여기서 작성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또다시 2차, 3차 정보 재생산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 그 파급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짚어드리는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게 맞기 때문에 아니면은 종목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짚어주는 회사라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략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알고는 있고 금융시장 사람들이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같은 눈에서 이해를 하고 시장에 뛰어들자라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각종 기업들의 2020년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예를 들어서 최소 3월 달부터는 다들 영향을 받은 상황이라 실적에 영향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실적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장주죠. 자,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아주 짧고 단순하게 잠깐 짚고 가자면 옛날에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라는 거는 한 불과 20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다들 IT팀을 꾸리고 IT팀에서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사서 서버실을 만들고 서버실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필요하다, 엑셀이 필요하다 하면은 각종 소프트웨어를 다 구매를 해서 그거를 컴퓨터들에 다 깔아놓은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 소프트웨어들을 다시 재구매를 해서 또다시 재설치하고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버가 고장이 나던 유지 보수를 해야 되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든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그런 식으로 되든 아니면 중간에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윈도우 같은 이런 운영체제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해지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수기로 계속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회사 안에 그런 장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들을 구매해서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필요하면 아마존 AWS 같은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아마존이 이미 설치해 놓은 서버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가 필요하면은 오피스 CD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피스 라이센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오피스를 산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다운받아서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씩 내고 구독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외에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성공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죠.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셨으면은 꼭 한 번씩은 써보셨을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세일즈포스, 고객 관리, 고객들의 데이터를 관리해줘서 마케팅 최적화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회사고, 서비스나우, 자, 여기서 말씀드릴 서비스나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회사고요. 골드만삭스가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서비스나우는 기업들의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ITSM이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을 해서 기존에는 회사의 직원들이 각자의 IT 이슈가 있을 때 IT팀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하고 컴퓨터를 체크하고 다시 컴퓨터를 가져갔다가 고치고 돌려주고 재점검하고 이상 있나 없나 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수기로 했다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들을 통째로 하나로 모아놓아서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내에 이런 IT 유지보수라는 인력
인력 자체가 필요 없도록 그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유명한 회사들이 워크데이, 컨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워크데이와 컨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실제로 제가 모건 스탠리에 있을 때도 굉장히 자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큰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도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도래하기 전에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SAP 그리고 오라클, 이 이름들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SAP 같은 경우는 ERP라고 부르죠. 회사들의 각종 자원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고 하면은 원자재를 구매하고 그 구매된 원자재가 실제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고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며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씩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수십 년 전에는 수기로 하던 서비스를 다 전산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P는 이런 ERP의 대장주였고, 이 오라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 가장 쉽게는 고객 데이터부터 아니면은 내부 관리 자료, 회의 자료, 그 외에 수많은 각종 내부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을 해온 회사들이 오라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클라우드 이후의 회사들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그리고 월크데이, 컨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대형 플레이어들인 이 SAP와 오라클, 이들은 실제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탑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게모니가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역시도 클라우드로 계속해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 빈 틈새를 잘 파고든 회사들의 상대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썰을 하나 풀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첫 취직을 홍콩계 증권사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모건 스탠리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회사였고요. 그러다 보니 내부의 IT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경비를 쓰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돈을 쓰거나 출장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야근을 해서 야근 식대를 하거나 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 엑셀로 제가 손으로 정리를 해서 그 파일들을 모은 다음에 결제를 올리고 실제로 종이에 사인을 받고 돈을 지급받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갈 때도 제가 실제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보고를 하고, 보고한 거에 대해서 이메일 승인을 받던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사인을 받던지 해가지고 휴가를 갈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로 이직을 하고 나서 보니 여기는 좀 더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이런 IT 시스템이 조금 더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아까 말씀드린 워크데이라는 시스템과 컨커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워크데이는 HR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냥 버튼 한번 클릭하면 휴가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신청해서 내가 얼마나 휴가가 많이 남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각종 그 외에도 나중에는 기능이 갖다 붙더라고요. HR 영역에서 이제 앞단과 뒷단을 모두 갖다 붙여서 실제로 사람을 채용하는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채용한 후에 이제 관리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워크데이라는 서비스 안에서 구현을 다 해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회사에 갔을 때만 해도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 잔고를 보는 정도의 서비스였는데, 회사를 나올 때쯤 되니까 이미 이렇게 서비스가 넓어져 있는 거를, 그리고 그 서비스를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컨커라는 서비스는 경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로 수기로 경비 작성하던 것들을 자동으로 뭐 카드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연동돼서 시스템에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갖다 박힌다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영수증을 사진을 첨부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중앙화된 이런 비용 처리 시스템이 됐고요. 그래서 기업의 비용을 처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회사의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 역시도 기업의 비용 처리로 시작한 서비스지만 앞 뒷단으로 이어붙여서 기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 여행 관련 비용, 아니면 뭐 인보이스 발행 같은 것들을 모두 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참고로 이 컨커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클라우드 이전의 공룡인 SAP라는 회사에 2014년에 실제로 거의 10조 가까운 금액의 인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향후에 나타난 플레이어들을 견제를 계속해서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인수를 통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워낙에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SAP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SAP는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도 글로벌 기업의 90% 이상이 SA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종 대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째 SAP 서비스를 써왔으니,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모두가 연동이 되어 있으니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재고 처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1970년대에 독일에서 생겨난 회사고요. IBM 출신의 개발자 5명이 모여서, 자, 이 시절은 IT 회사다 하면 IBM이 전 세계를 점령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도 IBM 출신 개발자 5명이 나와서 따로 회사를 차렸고, 아무래도 그때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 제조업 관련해서는 뭐 생산부터 시작해서 물류 구매, 재고 처리, 회계 처리, 인보이스 발행,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일시켜주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앞단에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SAP가 글로벌 초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도 아직까지 기업들에서 이런 ERP 시스템을 채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SAP가 아직도 1위입니다. 30% 중후반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시장을 잘 파고든 한국의 더존이라는 회사, 그리고 더존 말고도 또 다른 국내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 시장을 파고들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더존은 점유율을 거의 20% 가까이까지 올리면서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보다 한국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은 SAP 같은 글로벌 시스템을 써서 전 세계 자회사 법인들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통일시키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테지만,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 회사들은 사실 맞춤형으로 제공해주고 더 가격을 싸게 제공해주는 회사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더존이라는 회사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의 주제인 서비스나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비스나우는 말씀드린 대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영역을 잘 파고들어서 그 시장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실제로 4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컨커 같은 회사들이 다 각자의 영역을 파고들어서 한 가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독점을 한 후 그 다음에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서비스나우도 결국에는 이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을 파고들어서 일단 자리를 잡은 후에 이 앞 뒷단의 서비스로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서비스나우의 현재 CEO는 SAP CEO 출신입니다. 그래서 직전까지 SAP CEO를 하던 사람이 서비스나우 CEO로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옮겨왔고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대표를 하시던 분이 쿠팡 대표로 옮겨오셨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존 패러다임의 공룡의 수장이 바로 다음 직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경쟁자의 회사로 옮겨왔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AP나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의 세대에서 자리를 한번 잡은 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 번 자리를 파고든 회사들은 그 시장을 독점을 하면서 승자 독식을 하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역을 잘 파고들어서 자리만 잡으면 영역을 횡적으로 확장하든 종적으로 확장하든 굉장히 범위가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크데이나 컨커 같은 서비스들은 실제로 모든 투자은행이 다 씁니다. 그래서 사람 채용 공고를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됐든 골드만삭스가 됐든 뭐 크레딧 스위스가 됐던 웬만하면은 워크데이의 서비스를 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제 한국으로까지 맹렬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최근에 진출을 했고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데이터 센터까지 한국에 직접 지으면서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고객이라고 하면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서 IT 컨설팅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엑센추어 같은 IT 컨설팅 회사들과 제휴 협약을 맺은 후에 엑센추어가 본인 고객들인 기업들의 IT 서비스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줄 때 자사의 서비스를 추천하도록 그렇게 패키지가 돼서 영업들을 하고 있고, 한국에 이번에 진출하면서는 LG CNS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기업들은 IT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함에 있어서 특히 회사의 IT 이슈를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나우의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앞으로 계속 받으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에 다니시는 분들은 앞으로 서비스나우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룡들과 이후에 등장한 신규 플레이어들 간의 헤게모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골드만삭스 역시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각종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역의 각 다른 회사들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내 생활에 어떻게 연관이 되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